여러분은 혹시 죽기 전 자꾸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꿈 때문에 몇 번이고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저는 늘 같은 기차역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는데 저만 혼자 표도 없이 남겨져 있죠. 그 순간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며 깨버립니다. 저는 70세가 넘으면서 이상한 꿈을 자꾸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꿈 속에서 저는 늘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어둡고 텅 빈 기차역, 막차가 떠나려는 플랫폼 위, 그리고 기차 안에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 젊은 날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 심지어 어린 시절에 저 자신까지도 그 안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정작 저는 늘 기차에 타지 못하고 남겨져 있습니다. 손에 무겁게 들려있는 건 낡은 서류 가방, 주머니 속엔 휴대폰과 잡동사니뿐. 아무리 뒤져봐도 기차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를 두고 떠나갑니다. 저는 손을 뻗어보지만 이미 문은 닫혀있고 플랫폼에는 제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지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깨닫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이 꿈은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꿈은 점점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는 한 달에 2~3번, 때로는 일주일에 1번꼴로 이 기차역의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꿈속 풍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막 기울어 어둑어둑해진 기차역. 플랫폼은 오래되어 삐걱대는 나무 바닥처럼 사가 있었고 전광판은 깜빡이며 막차의 출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열차 곧 출발합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이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 뛰었습니다. 기차 안을 들여다보면 늘 그리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친구가 창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고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서 와야 한다는 듯한 아련함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늘 똑같았습니다. 저는 기차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꼭 쥐고 있던 낡은 서류 가방, 그 안에는 빽빽하게 채워넣은 계약서, 통장, 사본, 미처 정리하지 못한 메모지, 그리고 나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지난 삶의 흔적들. 그게 왜 그렇게 무거운지, 마치 그 서류 가방이 제 발을 붙잡아 기차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플랫폼 끝에서 역무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 영수증, 오래된 명함, 별의별 것이 다 나오는데 정작 기차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기차의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안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괜찮다. 다음에 타면 된다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열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기다려요. 나도 가야 해. 하지만 기차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플랫폼을 벗어나며 떠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텅 빈 듯 내려앉는 순간 저는 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면 한밤중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기차에 오르지 못하는 걸까? 왜 내 손엔 늘 기차표가 없는 걸까? 그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반복될수록 제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하게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기차는 떠나고 나는 남겨지고 그리고 내 손에는 늘 무겁기만 한 서류 가방. 꿈에서 깨어난 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 꿈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왜 나는 표를 찾지 못하는 걸까?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노인정에서 상담 봉사를 하시는 한 목사님께 무심코 이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마 선생님이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게 많아서일 겁니다. 우리가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하는데 선생님은 아직 서류 가방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는 미련, 후회, 집착이 들어 있겠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지난 3일 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욕심,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자존심, 그리고 아직 못다 한 일에 대한 후회. 그 무게가 나를 기차에 오르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더군요. 퇴근 후 TV를 켜는 건 제 몸에 배어 있었고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내일 이야기하지 뭐라는 말도 늘상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란 게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의 시간을 하루 10분이라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10분조차 어색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에 아내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응, 그냥 똑같았지 하고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몇 주가 지나자 대화의 길이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먼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내 얘기 들어주는 게 참 오랜만이네.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사이 아내도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작은 10분의 대화가 우리 사이의 오래된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저는 늘 나중에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피곤하다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은 다 이해하겠지라는 안일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외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용기 내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잘 지내냐? 나 갑자기 내 얼굴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한번 보자. 처음엔 친구도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곧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 내가 먼저 연락 다 하고 무슨 바람이 불었냐? 좋아, 보자. 내가 술 살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옛날처럼 웃고 떠들고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그때 너 진짜 바보 같았잖아 하며 놀리기도 하고 내가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라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헤어지는 길, 저는 한동안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라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아, 이게 사는 맛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퇴직하면 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써야지, 그렇게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 가라는 말은 사실상 영영하지 않겠다는 핑계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비싼 노트북도 화려한 원고지도 아닌 문구점에서 산 얇은 노트 한 권, 그리고 볼펜 하나. 처음엔 글을 쓰는 게 낯설고 서툴렀습니다. 누가 내 글을 읽기나 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꾸만 마음속에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위해 쓰는 거라는 사실을요. 하루의 사소한 순간들, 아내와 나눈 대화, 친구들과의 웃음, 꿈속에서 본 풍경들, 그렇게 차곡차곡 적어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제 노트는 삶의 기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자 제 마음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늘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출근하면 일에 치이고 퇴근하면 술로 풀고 주말은 그저 잠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글로 남길까? 어떤 대화를 아내와 나눌까? 혹은 어떤 친구에게 안부를 전할까? 이런 작은 기대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의 피곤함마저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먼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 속에서 스며드는 것이란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습관처럼 TV 앞에 앉아 시간을 허비할 때도 있었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미루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는 걸 저는 직접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기차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거창한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 오래된 친구와의 웃음, 그리고 내 마음을 담은 작은 글 한 줄. 그 모든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매일 꿈을 꿉니다. 기차역에 서 있는 꿈.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에 표가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의 대화로 얻은 표, 친구들과의 웃음으로 얻은 표, 글쓰기로 채운 표. 저는 언젠가 기차가 오면 미소 지으며 당당히 올라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역시나 기차역, 플랫폼, 떠나려는 열차.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손에 낡은 서류 가방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가볍게 접힌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승차권 준비 완료. 저는 놀란 눈으로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였죠. 그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준비가 된 거야.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것이라는 걸. 사람은 결국 언젠가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으면 기차에 오르지 못합니다.
돈, 명예, 미련, 후회, 그런 것들이 무거운 서류 가방이 되어 우리를 발목 잡는 겁니다. 반대로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나면 떠날 때 필요한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는 준비되었다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따뜻한 기억. 그게 바로 기차표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전히 그 꿈을 꾸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꿈 속에서 기차가 떠나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기차에 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라는 걸요. 죽기 전 자주 꾸는 꿈은 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더 깊게 느끼라는 신호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마음속 서류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불필요한 집착, 후회, 미련이 꽉 차 있진 않은지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평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기차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매일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거대한 기차역과도 같습니다.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천천히, 누구는 화려하게, 누구는 소박하게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각자의 플랫폼에서 마지막 기차를 기다리게 되지요. 중요한 건 그 기차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 꿈을 꾸면서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왜 나는 늘 표도 없이 서 있을까? 왜 나는 그 기차를 타지 못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기차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내 삶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웃음, 내가 힘들어도 끝내 해낸 작은 성취,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들이 모여 제 손에 쥐어지는 진짜 승차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돌아보니 저는 이미 수많은 승차권을 손에 쥐고 있더군요. 가족과 함께한 시간, 친구와의 추억, 스스로에게 베풀었던 작은 용기들, 그것들이 모여 제 삶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제게도 마지막 기차가 다가올 것이지만 저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차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표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불필요한 짐은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해보면 어떨까요? 미뤄두었던 말, 사랑해라는 말도 오늘 바로 전해보세요. 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접어둔 일이라면 작은 한 걸음이라도 오늘 내디뎌 보세요. 그것이 바로 기차를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이 될 겁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모두 손에 하나의 승차권을 들고 플랫폼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이 아닌 평안한 미소로 기차에 오를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준비된 승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